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입니다. 요사이 광화문 광장을 뒤집어 놓는 공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 근원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광장은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할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간이 대한민국 공간이 됩니다. 지금은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왕조국 같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쓰고 있는 돈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모조리 5명이 다 조선조 사람입니다. 더구나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공간에서도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역사에 별로 조예가 깊지 못한 외국인들이야 대한민국을 무슨 왕국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공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게 김일성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농담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승만 광장으로 불러야 할 광장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애국단체 사람들은 이곳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내부에는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광화문을 뜯어고쳐 가지고 나중에 지금 당장 김일성 동상 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민족 해방혁명을 통해서 통일을 하면은 여기다가 김일성 동상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고 보십니까? 이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지켜가느냐 아니면은 김일성 광장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신이 현재로는 확실히 들지 않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더구나 김일성이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열망하는 통일 방식을 고백을 했는데 민족혁명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민족혁명 통일을 문서화해가지고 명문화한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가 민족해방혁명 통일론을 부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김일성 광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한낱 기우일까요? 자, 그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이번 이 광화문 광장 사태는 이게 교통체증 차원에서 따질 게 아닙니다. 한 국가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광장을 갖게 됩니다. 그 광장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여의도 광장 시절이 있었고 여의도 광장 시절은 산업화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만든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그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갈등, 적대감 이게 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애국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오히려 광화문 광장의 주인 행세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런 집회가 금지되는 바람에 또 그 틈을 타서겠죠. 틈을 타서 지금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장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뒤에서 움직이느냐? 면밀하게 봐야 되고 일단 새 시장이 들었으면은 이 공사 중단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탈원전 정책하고 같습니다. 적법 절차를 과연 지켰느냐?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에게 물어봤느냐? 이거는 분명히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감사 대상 정도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번 이 광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세종대로의 한가운데 이 섬처럼 만들어 놓은 이 길쭉한 광화문 광장을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게 기준선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딱 서면은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이 일직선입니다. 그게 광화문 광장의 중심 축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게 중심 축선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이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 그 공간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광장의 중앙에 서면은, 새로 광장이 확장된 그 광장의 중앙에 서면은 광화문,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이 선은 오른쪽이 되어버립니다. 가운데 중앙선이 아니고 오른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 대칭형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점이 됩니다. 왜 그렇게 흔들어 버렸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음모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떠냐?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정권이 바뀝니다. 김씨 나라가 왕씨 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고려에서 조선 이씨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통 라인입니다. 정통성의 제일 중요한 이 기준선이죠. 기준선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선이 있어요. 발해는 주류가 아니고 지류.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주류가 아니고 우리 민족사의 이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통성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곳이 바로 광장인 겁니다. 광장. 그러니까 경복궁, 광화문,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순신, 그 근방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이게 민족사의 정통성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광장이 되는데, 이 기준선 자체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광장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외국에 가면 광장을 찾아갑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사원 가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사원 앞에 있는 근사한 광장. 베니스에 가면 산 마르코 광장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 앞에 보이는 성당, 그 오른쪽에 있는 팔라조 두칼레라고 불리는 정부 청사를 보면서 베니스의 천년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르 광장, 거기 높은 곳에 세워놓은 사람이 트라팔가르 해전,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 해군을 무너뜨린 넬슨 제독이 그 전투에서 순직했습니다. 꼭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직한 것과 비슷한, 또 죽으면서 유명한 한마디도 남긴, 크렘린 궁전 앞에 있는 레드 스퀘어, 붉은 광장, 북경의 천안문 광장, 파리에 가면 콩코드 광장 한복판에는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콩코드 광장은 혁명 광장이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길로틴을 세워가지고 루이 16세 그 부인 앙투아네트까지 처단하고 공포정치를 한 로베스피에르 단통도 거기서 목이 달아나는, 이런 역사의 명암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광장을 광화문 광장에서 구현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뜯어고치면 안 되죠.
방법은 있습니다. 양쪽 차도를 다 없애버리고 전체를 광장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차원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 변칙이고 기형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국가의 얼굴입니다. 이게 얼굴. 아니, 얼굴을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성형수술하는 의사를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미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대칭이 흔들려가지고 한쪽이 불룩한 그런 광장을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는 서울 시민도 참 한심합니다. 시청으로 몰려가야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청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당신들 목표가 뭐냐? 김일성 광장 만들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김일성 광장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투표 한번 붙여라.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이렇게 오만한 것은 역사와 국가에 대한 침뱉기입니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영혼이 표현되는 이 대한민국 대표 광장을 몇 사람의 관료와 몇 사람의 친문재인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쑥덕공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런 나라, 이게 과연 나라냐 하는 것은 이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광화문 광장의 성격이 대한민국의 성격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편안해지려면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이 들어서고 화폐에 이승만 얼굴이 들어서고 박정희 얼굴이 들어서고 해야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삶 속에서 대한민국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즈음에 역사 조작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역사가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이 정통 역사극이 없습니다. 판타지. 그 한자를 모르니까 조선 왕조실록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만든 완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로서 역사를 희화화하고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는 프로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뿌리를 받고 존재해야 할 국가이고 역사의 기억 속에서 국민의 시민 정신이 살아나고 하는데 이게 다 잘려버립니다. 역사로부터 잘려버립니다. 단절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자로 기록된 한국 역사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화문 광장 같은 이런 망동을 해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광화문 광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 우선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해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뽑은 다음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광화문 광장 중단시켜버리고 이 광화문 광장을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하는 일,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 선동방송으로 변한 교통방송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